멸콩TV 멸치와 콩나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서정욱의 바로보기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밤새 저희 또 구독 눌러주시고 손가락에 마음을 담아주셔서 정말 구독자가 쭉쭉 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10만 명이 될 때 큰 토크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과 함께 또 그런 날들을 기대해보게 됩니다. 오늘 바로 서정욱의 바로보기 서정욱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이 드디어 내일 오전 10시에 이재명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갑니다. 하얀 링거액을 갑자기 맞고 고영양 수액요법이라고 하면서 이 TPN 이거를 맞고 갑자기 들키니까 40분 만에 단식 중단한 이런 사건들 여러분들 어이가 없지만 저희가 정말 또 바로 봐야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서정욱 변호사님과 함께 정말 다시 바로 보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좀 해주세요. 아마 이제 내일 10시인데요. 네. 제가 날마다 이제 검사들도 한 세네 분 필요하면 전화도 해보고요. 네. 또는 이제 기자들 있죠. 검찰 출입하는 주로 이제 점심을 기자들하고 많이 먹어요. 지금 이제 상당히 긴장감이 도는데 네. 주말이잖아 어제. 주말에도 이제 검찰들이 총출동했대요. 출근을. 네. 지금 이제 수원지검의 검사들도 서울로 현재 파견 다 와 있습니다. 다행이네. 파견을. 그래서 주말에 지금 현재 준비 의견서만 1,600쪽. 1,600쪽. 네. 처음에 7, 800쪽에서 네. 계속 작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핵심적으로 화면을 띄우는 PPT 있잖아. 네. 이것도 지금 현재는 한 100쪽이 넘을 정도로 의견서는 1,600쪽이고 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요 하고 있고 아마 이제 최소한 내일 영장실질의 검사가 한 6, 7분 이상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부장은 안 들어갔거든. 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심사할 때요. 네. 그때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지검의 특수 1부장인데 네. 직접 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재명이 어떤 조그만 지새끼 잡는데 부장까지 투입할 필요는 없고 주로 부부장 검사이죠. 네. 중앙지검하고 그다음에 수원에 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내일 검찰이 총력전으로 지금 이게 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아니 이제 진짜 검찰이 이 대한민국 바꾸고 사법 질서를 다시 세우는 시작의 일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지금 이제 그 대신에 네. 이재명 측도 만만치 않아요. 이재명 측 이재명 측도 진짜 내로남불인 게요. 네. 자기들은 정관 내후 그렇게 비판하잖아. 근데 이재명이는 정관들만 선임해요. 옛날에 검찰에 수사받을 때는 고검장 출신의 네. 박균택 고검장이잖아. 이분 데리고 갔죠. 네. 이번에 이제 판사하고 선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판사 출신. 우리 김앤장보다 비싼 LKB 옛날에 김종근 네. 대표 변호사 김종근 이재명하고 연수원 동기인데 네. 많이 변호했죠. 그리고 이제 이성엽이라고요. 승리할 때 쓰고 있네요. 우리 운동선수 네. 야구선수 이성엽 네. 이름은 똑같죠. 판사 똑같네요. 출신. 지금 이게 본인들도 돈을 엄청 써가지고 이게 정관 판사들 쓰고 있잖아요. 네. 근데 변호사비는 어디서 나올지 그건 좀 조사해봐야 됩니다. 이것까지 지금 이게 쌍방울에 대답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네. 이재명이 그게 어디서 조달하는지 네. 저희 철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고 네. 지금 이게 이재명 측에서도 판사 출신들 이래가지고 이게 내일 승부를 펼치기 위해서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이제 중요한 게 결국에 이재명이 노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죠. 네. 근데 이거 안 나오고 변호사만 보내거나 이러면 이게 거의 100% 발부됩니다.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도 안 나갔죠. 네. 안 나가서 그때는 서류 심사했거든요. 네. 근데 발부됐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재명이가 저는 이게 본인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건 알거든. 아무리 실력이 없는 이게 사이비 변호사지만 안 나가면 불리하다. 이건 알기 때문에 나오긴 나올 이재명이가 나오는데 네. 중요한 게 그럼 세 가지. 침대에 누워서 나올까? 아니면 이게 휠체어 타고 나올까? 아니면 걸어서 올까? 근데 본인은 원래 침대에 누워서 갈라 했는데 단식이 꼼수가 드러나 버렸잖아. 네. 이제 미연 묻고 단식 중단하고 있거든. 네. 따라서 이게 그냥 이제 휠체어나 누워서 오기 좀 낯간지럽잖아요. 네. 아마 이게 걸어서 들어오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아니 이거 수행요법 이 얘기도 좀 궁금한 분들이 많으세요. 어떻게 이 몸으로 영양소가 들어가면 단식 아닌 거 아닙니까? 수액은 이제 그때 네. 진교훈이라고 네. 강서구의 구청장 후보죠. 네. 이 사람이 이제 진교훈 보고 방문을 왔는데 아마 이제 설마 사진 찍어가 유출이 되려고 생각 안 했겠죠. 바보들. 그러니까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애기 원래는 무색이라 해야 되잖아요. 네. 물은. 네. 근데 이거는 하얘니까 하얀색. 우리 그 자유대한호국당 있잖아요. 오상정 대표. 오상정. 아. 그 훌륭한 분이죠. 네, 눈이죠. 이분이 정확하게 그 사진을 올려버렸잖아요. 잘하셨네. 이거는 이제 완전히 뭐 비타민 탄수화물 완전히 그 부패야 부패. 고영양, 공영양. 고용량 부패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TV 조선일보나 스웨이 뷔페, 스웨이 뷔페. 연합뉴스에 보도가 되니까 네. 40분 만에 단식을 중단했잖아요. 아유.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가 단식 24일 이거 기록을 말살해야 됩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단식 기록 할 때 네. 이재명이가 뭐 Y에서 23일 앞질렀다 이런 기사 다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전부 이게 가짜입니다. 네. 창피한 줄 아세요, 기자들 그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로마 시대 네. 황제가 잘못하면 네로처럼 네. 제일 큰 형벌이 뭐냐? 기록을 말살하는 거야. 모든 기록을 없애버려. 저는 이재명 단식에 대한 모든 자료를 말살해야 된다. 이 전부 이게 대국민 사기입니다. 아니 아무리 천하의 당군인의 사기꾼이지만 네. 어떻게 단식까지 사기를 칩니까? 이거 19일 앞에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게 출퇴근 사기고요. 네. 그다음에 병원에 들어서 있잖아요. 녹색병원. 네. 이름 바꿔야 돼. 이게 새빨간 거짓말 빨간 병원을 바꿔야 돼. 새빨간 병원이야. 전부 이게 운동권 출신들이 국민을 사기치고 있는 거죠. 와, 보색을 단식. 써서 그런 식으로 수박을 숨기네요, 자기네들. 그러니까요. 정체성. 무슨 이게 녹색이야. 네. 빨간 병원이지. 빨간 병원. 빨간 새빨간 거짓말. 저는 이게 기록 말살해가 이제 기록을 네. 1위는 Y에서 23일. 네. 그다음에 뭐 김대중 13일, 황교안 8일. 네. 그 이재명 기록은 없애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대국민 사기다. 이렇게 보이고. 네. 그래서 내일 아마 이게 휠체어나 누워서 오긴 좀 낯간지러우니까 네. 아마 이게 걸어 들어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이 돼요. 아, 힐체어에 이렇게 얼굴 좀 다 가리고 왔으면 좋겠네요. 얼굴도 보기 싫은데. 근데 그러든지 저러든지 이제 국민들이 이재명은 우스꽝스러운 쇼맨이 됐고 정말 아무도 그에게 감정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개딸들이나 지금 개딸들이 어쩔 수 없이 지들도 마지막 이제 저러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네. 내일 이게 정상적으로 하면 역대 신기록이 하나 나올 것 같아. 아, 뭘까요? 신문 기간, 시간. 어. 원래대로 하면 이게 그 역대 최고는 서훈이라고 있잖아. 네. 옛날에 안보실장이죠. 서훈이가 이제 우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억나시잖아요. 네. 그걸 여기 그 실질심사 했었잖아요. 서훈. 서훈. 그때 구속됐었죠. 지금 나와 있지만 네.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 사람이 이게 10시간 6분. 네. 신문만 10시간 6분을 한 거예요. 안 부럽고. 근데 이재명이가 원래대로 하면 기록 세우겠지. 네.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이 검찰이 의견서가 1600쪽인데 와. PPT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측에서도 그만이 더 말을 많이 하거든. 네. 항상 검사보다 한 마디 더 하거든요. 검사보다. 거기다가 이게 이재명이도 지도 할 말 많을 거야. 또 뭐 증거가 없지 않냐. 네. 이거 검찰 독재가 야당 탄압이다. 뭐 정적 제거다. 또 이게 이재명이가 또 개짖는 소리 좀 오래 한단 말이에요. 네. 뭐 몸은 건강하니까. 아, 영양 많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입이 더 살았겠네요.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신기록을 깨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그 예상이 되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변수는 있어요. 원래 이게 단식을 중단할 생각이 없었거든. 네. 원래는 이게 그 내일까지 할 생각이었대. 근데 오상종 단장이 네. 이게 완전히 그냥 하얀 수액 그때 병원 의사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단식이 중단되니까 좀 틀어지긴 한데 원래는 이게 내일까지 단식하가 불리한 게 노잖아. 네. 그러면 이게 그 자리에서 쓰러져가 병원 가는 요걸 연출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단식이 중단됐기 때문에 뭐 이게 내일 또 돌발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재명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녹취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게 틀 거 아닙니까? 네. 동영상도 있어요. 네. 우리 그 중국에서 네. 이재명 대통령 이런 동영상 있잖아요. 이화영하고 네. 네. 이런 거게 할 때 이재명이가 저는 내일 또 이게 어떤 쇼를 벌일지 내일 도중에 그냥 병원 가버릴지 기절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지 또 못 찢어버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찢재명이니까요. 뭐 도중에 지금 이게 워낙 상상을 초월하니까 네. 그런데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10시간 6분 서훈 이길 안보실장의 기록을 뛰어넘을 정도로 치열하게 대립이 완전히 검찰하고 변호인이 싸우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정말 너무 이 뭐 어떤 스포츠보다 가장 이 긴장이 되고요. 정말 이재명 보다 범죄 아무리 저도 이제 영화를 수도 없이 보잖아요. 이렇게 악인, 이렇게 빌런은 사실은 실물은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 이게 신문이 끝났다. 네. 그다음 또 중요하죠. 네네 그 이유 궁금합니다. 신문이 끝나면 이제 기다려야 되잖아. 이거는 이제 전직 대통령들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그 중앙지검 검사실에서 네. 좀 이게 예우를 해주고 기다리게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 이명박 대통령은 아예 그 신문을 포기하고 안 갔죠. 네. 서류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집에서 기다렸죠. 네.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는 어디서 기다리느냐 이게 또 상당히 아, 중요합니다.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이재명이는 아마 나게 또 몸이 안 좋으니까 병원 가야 된다. 녹색병원에서 뭐 대기하게 달라.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네. 절대 그렇게 특혜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이재명이는 무조건 이게 일반 사람처럼 서울구치소. 서울구치소에서 네. 저를 기다리게 된다. 네. 그것도 이게 처벌이에요. 네. 서울구치소 가면요. 자살할 수도 있잖아. 극단성 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이게 항문까지 온몸을 다 검사합니다. 아우, 점 그럼 어떡하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게 검사를 다 하고 네. 그리고 이게 머그샷 사진을 찍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미국하고 우리 틀려요. 네. 미국은 머그샷 찍은 걸 교도소에서 공개를 해요. 미국은.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아예 내가 공개가 돈을 벌지 그 티에다가 머그샷을 트럼프는 지가 공개가 돈을 벌어. 어차피 공개될 거니까 되게, 미국은. 되게. 미국은 흉악범들 머그샷을 공개해요.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재명의 머그샷을 못 볼 것 같아. 우리나라는 이게 그 개인정보 보호로 흉악범들 잡히면 네. 머그샷 공개 안 하죠. 그러니까 사진 찍을 때 머리카락 막 해가 마스크 찍고 막 얼굴 가리잖아. 네. 근데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게 그 머그샷 공개가 안 되니까 그렇지만 이게 뭐 찍어야 됩니다. 이 자체로 이게 저는 상당히 이재명으로서는 엄청난 수치죠. 그쵸. 교도소에 들어가서 기다리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발부는 아마 새벽쯤 나올 거예요. 새벽. 제보고 이게 연합뉴스 TV에서요. 네. 다음날 수요일 아침 6시에 방송 좀 나와달래. 그때쯤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네. 그럼 이게 교도소 뭐 이런 걸 해설할 사람이 별로 없다고 네. 제보고 노라는데 제가 이게 그 전날 이재명이 그래도 또 이게 네. 신문하면 또 이게 저도 오랫동안 방송도 있고 또 술도 한잔 할 수 있는데 네. 새벽 10시까지 어떻게 가냐. 그리고 이게 발부 되면야 뭐 6시 아니라 새벽 5시도 가는데 네. 만에 하나 저는 안 되면. 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확률은. 네. 만에 하나 이게 기각되면 또 방송할 맛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고민 중인데 하여튼 이 결과는요. 네. 그 다음날 이게 한 최소한 4시부터 한 6시 사이 나오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새벽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 저희 잠 안 자야겠네요. 진짜 이거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댓글에 이제 조선 제1법이라고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이 많은 악과 싸워주시는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한테 또 박수를 보내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진짜 관심을 끊지 않고 이 악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쨌든 결과들이 또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의 어떤 포인트로 더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그리고 저는 일단 법리적으로 네. 제가 여러 이제 저도 제가 너무 정치가 제가 우파다 보니까 네. 혹시 이게 내가 못 보는 게 있지 않냐 이래가 이게 제가 중도 내적에 심지어 좌파 변호사들요 물어보고. 까지도 이게 그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그 옛날에 김광산 변호사라고 네. 그 방송 그분은 정치 안 하거든요. 네. 옛날에 방송에서 계속 이재명이 영장 구속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오늘 달랐어요. 오늘 이게 MBN의 아침에 매일경제라고 읽어준 거 있잖아요. 네. 오늘 나왔더니 자기가 142쪽 영장을 다 읽어봤더니 네. 다 읽어봤더니 이거는 100% 발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바꾸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영장에 자기가 모르는 증거들이 네.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랬고요. 심지어 이게 이름을 못 밝히는 이재명 측의 변호사도 형님 제가 봐도 이게 발부됩니다. 다음에 이재명을 변호할 때 하더라도 네. 이재명 측의 변호사입니다. 저 이름은 못 밝히면 바로 난리 나겠지. 그쵸. 색출해라. 이게 완전 간첩 색출해라 할 거 아니야. 아우 무서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측의 변호사 한 분도 네. 자기가 이게 변호를 하지만 돈은 뭐, 주니까 고객이니까. 아니 뭐 영장 외에도 계속 변호해야 되니까 네. 영장이 되든 안 되든 계속 변호를 해야 되잖아. 네. 변호를 하는데 발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말에게 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 변호사나 판사 저도 이게 계속 좌판을 물어봐야 되니까 네. 거의 다 발부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게 네. 워낙 증거인멸의 흔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죠. 이화영에 대해서 이게 5번이나 회의하고 오늘 또 이게 좀 있으면 이화영 부인이 또 인터뷰한대. 4시에. 아, 이화영 부인이 좀 밝혀주십시오 진실을. 뭐 또 자기가 뭐 또 아이라고 막 또 뭐 그것도 이게 협박에 의해서 남편이 오락가락 한다고 막 하겠는데 제 말은 이게 이화영 부분도 있지만 네. 그 외에도 이게 그때 우리 전영수 비서실장이 자살했잖아. 극단적인 선택했잖아. 네. 이재명의 비서실장 있죠. 이분이 또 실무자들 많이 만나가지고 회유 협박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지금 구속돼 있는 그 경기도의 뭐 평화협력국장이 있거든. 네. 이분도 이게 증거 회유하려고 많이 했거든요.
지금 수많은 공무원들이 이재명 때문에 얼마나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증거를 언닉 회유하면서 그 협박을 하고 네. 위정해달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따라서 뭐 저는 법리적으로는 전혀 걱정이 없어요. 네. 다만 여기 판사가 우리 2부에서 다룰 그 판사에 대한 워낙 압박이 많으니 이 압박을 과연 이게 이겨내고 네. 원칙대로 네. 증거와 팩트대로 판결할 수 있느냐. 네. 그게 막 핵심이고요. 저는 이게 판사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 네. 이렇게 봅니다. 아, 판사님 역사에 길이 남을 저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수라를 많은 분들이 영화를 봤잖아요. 네. 그 아수라에 보면 정말 이 황정민 그 어떻게 보면 아수라의 영화 감독도 사실은 좌파 출신인데 그들이 봐도 이 이재명은 해도 너무한 자로 이 실화 바탕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들도 이제 양심 선언을 할 때가 저는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유 이재명 영장 실질 심사 저희가 1편 나갔는데 25만 조회수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너무 열광하고 관심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그때 이제 시리즈 1에서 말씀해 주셨던 거 외에도 조금 더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지금 이제 그때는 이제 네. 김명수가 아직 대법원장이죠. 네, 때가 이제 달라졌죠. 김명수가 24일 날 네. 퇴임을 했습니다. 퇴임했고 이제 물론 이제 이균용 대법원장이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네. 이제 뭐 좌파 수장이 네. 이미 물러나 있고요. 물러나 있고 이제 그 이후에도요. 그 이후에도 이게 그 계속 정검열하려고 네, 이런 게 시도. 많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그 저번 주에 못했지만 우리 단식 쇼가 드러나 버렸잖아요. 네. 이런 게 상당히 판사한테 안 좋습니다. 단식을 이렇게 방탄하려고 완전 쇼한 거 있잖아. 맞아, 악질을 이게 많잖아요. 이번에 뭐 네. 완전히 그냥 아까 이게 TPN, 네. TPN 네. 이 쇼도 드러나가지고 네. 지금 이게 그런 상황이고 여러모로 이게 상황은 상당히 그 유리하게 흘러가고요. 네. 또 이제 그 뭐 판사한테 뭐 여러 가지 협박, 압박이 많이 들어오는데 오히려 이게 그럴수록 판사도 이게 자존심 있잖아요. 그쵸. 협박에 굴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소신껏 네. 내릴 걸로 이렇게 네. 벌써 상당히 그 흘러가는 분위기, 대법원의 흐름 네. 이거는 이게 저번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아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이번에 또 그런 류의 정관들이 나서서 돈으로 매수해서 하는 그런 류의 판결이 나온다면 국민들이 이제는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개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딸 5% 3%도 안 되고요. 그때 그 이재명이 손가락 부대라고 손가락 혁명단 만들었던 그 부류에서 선글라스 끼고 나오는 여성 멤버들 좀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오히려 이게 도와줄 분이 그 하늘에 계신 그 네 분, 이 원은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들이 이재명을 응징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김문기, 난 몰랐다 했잖아. 지금 재판정에 있잖아. 유한기 씨, 그다음에 비서실장 전행수 씨, 네. 그리고 이제 그 배소연의 그 내남 전부 이게 이재명 때문에 원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 영혼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재명을 응징할 거고요. 맞습니다. 또 이제 한동훈 장관이 설명했지만 저도 이게 열 몇 명까지 하는데 21명이래. 이재명 때문에 구속된 사람이 21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법에도 놓지만 권한하고 책임은 비례한다. 네. 권한이 높을수록 책임이 커지는 거예요. 네. 이재명이가 제일 책임이 큰 거예요. 그쵸. 권한이 크니까 뭐든 가나 진짜 이게 보도블록 하나 바꾸는 것도 이재명 결재 없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밑에 지금 이게 최측근 분신 정진상, 그다음에 김용, 네. 그리고 이게 제야 대통령 허가방 김인섭, 그다음에 부지사 이화영 전부 이게 구속돼 있잖아. 네. 근데 이재명이 지 혼자 빠져나간다? 말도 안 이게 정의입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법도 아닌 거예요. 저는 이게 구속된 21명의 원한과 네. 그다음에 그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이 반드시 이재명을 응징한다. 응징한다. 이재명이 구속돼야 바로 이게 정의와 법치 네. 이게 살아있다. 네. 이 말씀을 마지막 드립니다. 아우, 너무 오늘도 바로 보게 해주셨는데요. 정말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악을 뿌린 자들 이제 구치소, 교도소로 가게 될 거고요. 거기서 그 실드 쳤던 사람들도 함께 꼬챙이에 껴서 같이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일 저도 오늘 좀 잠 안 자고 지켜보려고 그러는데요. 내일 새벽 4시 5시에 또 서정혁 변호사님 모레 봐주시고 또 저희 이 멸치와 콩나물 TV에서도 그 결론 나면 저희 구속이 되면 라이브 방송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첫 라이브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의견 우리 함께 나눠주시고 라이브 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정욱의 바로 보기 이재명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서정욱의 바로 보기입니다. 이제 민주당 분당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부터 저 민주당이 이제 향후 어떻게 할지 서정욱의 바로 보기에서 여러분 바로 보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서정욱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그들의 분당. 이제는 분당 저희 방송이 나갔었는데 이게 파란색을 찢는 거 했거든요. 찢이 들어가니까 모든 게 다 찢어지더라고요. 네. 근데 이후에 이제 진짜 어떻게 가속도가 붙고 있는지 좀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이요. 네. 이제 서서히 공산당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름을 이게 바뀌어야 돼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더불어공산당. 이제 더불어공산당으로 완전히 이재명 유일 체제, 이재명 1인 지배 체제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가고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 내란 상태예요. 내전. 네. 지금은 이제 사실상 내전 상태인데 곧 아마 이게 저는 분당으로 이재명은 이제 이재명 분당에 안 살아요. 이재명은 이제 인천 계양구에 살아요. 근데 김혜경이 있죠. 네. 그는 분당에 살아요. 아, 찢어졌네요. 지금 별거 중이죠. 별거. 네. 지금. 네네. 근데 곧 아마 이게 분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지금 이게 보십시오. 옛날에는 그래도 이게 탕평책이 됐어요. 네. 이 말은 이제 친 이재명계도 있지만 또 이게 반명에서 이제 박광원 원내대표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고민정이 최고위원이 있었죠. 그다음에 송갑석이라고요. 이 사람도 이게 최고위원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어느 정도는 이게 탕평이 돼가지고 유지했는데 이제 지금 민주당 보면요. 색출하고 있죠. 완전히 색출하면서 송갑석이 있죠. 송갑석에게 이미 사태가 수리해 버렸어요. 수리. 그다음에 고민정이도 너도 이게 수박이지 막 이러니까 그다음에 아마 사퇴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무 잘못 없는 박광원 원내대표 네. 이미 또 그때 연판장 돌린다 해가지고 네. 이미 사퇴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모든 당직을 이재명계가 독식하겠다. 이러면 이게 그럼 반 이재명 세력은 당하고 있겠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되면 당이 수박 쪼개지듯이 시원하게 두 조각으로 쪼개질 수밖에 없다. 이래 보는 거죠. 아, 그렇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겠네요. 진짜 정말 이재명은 어딜 가도 이렇게 정말 분열시키고 이런 자인데 그런 자를 수령동지처럼 이 더불어공산당은 수령만 지켜라래요. 공산당의 실제 이념이 수령 외에는 다 거짓말이고 뭐고 모든 조작도 다 가능하다. 왜냐면 우리 수령동지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그 정청래가 이러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장기적으로는요. 네. 저는 이게 오히려 친 이재명이요. 이 세력들에게 완전히 쪼그라들 겁니다. 지금 이게 이재명 지지 세력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잖아요. 네. 오히려 이게 반대쪽이 뭐 한 40-50명 네. 이렇게 보는데 나중에 안 그럴 겁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이재명이 이제 구속이 되면요. 급속도로 이게 세가 축소가 돼요. 네. 그리고 이게 구속되고 나면 지금 이게 공천권을 행사할 것 같으니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교도소에서 공천권 불가능합니다. 그건 진짜 아예 불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네. 공천권만 이러면 다 떠나요. 당연하죠. 제일 먼저 떠날 놈이 정청래. 네. 그다음에 안민석. 그다음에 김의겸. 네. 이런 게 원래 이해관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네. 거 지새끼들이요. 네. 배가 침몰하면 제일 먼저 떠나는 게 지새끼들입니다. 너무 정확해. 의리가 없어요. 네. 결국에 이재명 옆에요. 나중에 저는 뭐 김현지 보좌관이나 네. 정진상이나 묶여있는 김용이나 몇 놈 안 남아요. 그렇죠. 다 떠납니다. 네. 오히려 저는 범죄 공범죄만 지금은 남겠네요. 압도적으로 이재명이가 좀 많은 거죠. 공천권만 없으면 천하에 이재명하고 무슨 의리가 있겠어요. 오히려 이게 반대쪽에는요. 네. 우두머리가 문재희가 있잖아. 반대쪽에는 문재희가 있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이낙연하고 조국이가 양대산맥이야. 조국이도 출마한다니 네. 이낙연 네. 그다음에 조국이가 있어요. 그 밑에 이제 실무적으로 전해철이, 박강원, 네. 고민정, 윤건영, 네. 뭐 송갑석 많잖아요. 네. 오히려 이게 하나하나 포섭하면 이쪽이 야당의 주류가 될 거예요. 저 이재명이는 저는 나중에 가면 이게 7인에 가고 3인에 2인에 없어요. 네. 그 정치가 비장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왜 이재명하고 인간적으로 끈끈하게 맺어진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이게 이해관계, 그렇죠. 의리가 아니고 주거니 박거니. 한자로 하면 이게 어렵다 할 때 의 네. 이게 아니고 이익할 때 리 이걸로 뭉치신 거예요. 이런 자들은 금방 이게 깨집니다. 맞습니다. 따라서는 지금 이게 분당은 되는데 오히려 이게 야당의 그 범맥 지금 민주당이 68년 된 정당이에요.
아무래도 우리 민주당이 오래된 역사가 있는 정당입니다. 근데 어디 이재명이 같은 돌연변이가 처음 들어온 거예요. 이 돌연변이입니다. 돌연변이. 이재명이 같은 자가 역대 없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학교 기회를 다닐 때 얻었을까요? 데모를 한 번 했어요. 얘 중졸이에요. 중졸인데 공장에 다니다가 어떻게 해가 법마위원가 고시는 붙었는데 뭐 민주운동 한 게 없잖아. 그렇죠. 그 김인섭 김부선 씨가 사겠죠. 김부선 씨. 그렇죠. 사귀고. 김인섭 씨가 정동영이라고 있잖아요. 옛날에 정동영한테 인사시켜주고 가지고 인문한 건데 한 번도 이게 운동권 민주화 경력이 없어. 이런 사람들에게 인정 안 합니다. 조국이나 뭐 이게 유시민 있잖아. 네. 유시민 같은 사람한테 속으로는 저게 이재명 저처럼 저 완전히 돌연변이처럼 아예 무시합니다. 벌레 보듯이 해요. 겉으로는 뭐 유시민가 아이고 이재명 보고 뭐 덕담도 해주고 하지만 실제 벌레 보듯 합니다. 저는 분당은 되고 네. 오히려 이게 당의 주류가 바뀐다. 그래도 뭐니뭐니도 주사파 있잖아. 임종석 다시 운동권 올라오나요? 그렇죠. 네. 문재인 필두로 해서 뼈대 있는 이쪽으로 간다. 공산당 쪽이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예측합니다. 네. 아 그래도 둘 다 악이지만 일단 제일 큰 악인 이재명을 먼저 처치하는 거는 국민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재명이 오히려 잡범이죠. 네. 한동훈 장관이 자꾸 잡범이 아니고 중대범죄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언론용이고 실제는 이게 잡범이죠. 우리 법에는 이제 잡범하고 국사범으로 나누거든. 근데 국사범은 뭐냐 하면 뭐 간첩 이런 거 있잖아. 왜 큰 민주운동. 사건. 네. 그러니까 문재인이죠. 문재인이 같은 사람이 국사법이고 더 위험한 안보 사람이- 위협 이런 거. 그다음에 이재명이는 지금 개인 비리 있잖아. 뭐 그쵸. 횡령 배임 뭐 이런 거 사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이게 잡범이라 합니다. 네. 그렇게 분류하면 조국이가 잡범이죠. 뭐 위조하고 오리 붙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조국이는 뭐 내를 갖다가 뭐 남영도에가 고문해라 어쩌고 민주화 운동 말도 안 되는 코스프레 하지 그 잡범이고 네. 문재인이가 국사범인데 진짜 위험한 건 문재인 같은 놈이에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재명, 조국이 잡범들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총선 후에 진짜 나라를 흔드는 네. 국사범들 정리하는 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제 하나씩 시즌별로 저희가 뭐 정치에 관심을 안 둘 수가 없네요 국민들이. 예. 계속 근데 이제 빌런이 셀수록 사실은 영화도 재밌거든요. 사실은 이거 이상하게 이재명 때문에 사실 꿀잼입니다. 네, 정말 이렇게 살다 왜냐면 지금 부부들이 사이가 좋아지는 게요. 아 이재명 같은 놈도 있는데 내가 이 남자는 착한 남자였구나 이러고 아내들이 밥도 해주고 지금 가정들이 이렇게 회복이 많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는 뭐 네. 재미있게 그래 볼 수 있는데 네. 제 같은 사람에게 목숨 걸고 우리 방송합니다. 아침도 안 해주시고. 언제 칼 받을지도 모르지만 네, 네. 나라를 구하겠다는 신념으로 네. 이렇게 우리도 싸우는 거예요. 아유, 저 감사합니다. 문재인 일당이나 이재명 일당하고 그게 쉬운 싸움 네. 아니고 지금 이게 이제 그 우리 두 번째 그 원내대표 선거 네네. 이걸 보면 이게 바로 이제 분당으로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네 원내대표 선거도 좀. 왜 그러냐면 이게 원내대표가 상당히 그 2인자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지금 4명 넣었죠. 이것도 네. 이게 내일 또 하더라고. 소개 좀 해주세요. 내일 심사할 때 네. 빨리 우리 편으로 하자. 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내일 구속돼 버리면 우리 편 안 되잖아. 이재명의 리더십이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내일 심사 도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네. 이때 우리 편을 하자. 아유, 이것도 꼼수. 꼼수죠. 꼼수야. 아니 보통 올해도 몇 달 안에 뽑는데 무슨 이게 빛의 속도로 원내대표 선거하는 거 있잖아. 요거는 사람 이게 이재명이가 지금 이게 아직 구속되기 전에 네. 그다음에 개딸들이 막 분노 수박 척결하자. 이럴 때 빨리 우리 편 하자. 이런 꼼수거든요. 네. 근데 논 놈들 보면 전부 이게 한심하죠.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이게 우원식이는 전에 2017년도 했잖아 이미. 우원식.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했던 마, 너 했는데 또 나오는 게 말이 안 돼. 기호 1번 했던 너. 그러니까 우원식이는 말이 안 되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김민세라고 있어요. 김민세. 듣도 보도 못하는. 자기는 자꾸 김민석이라고 우겨. 돌이라고. 근데 제가 보기에 김민세, 볼드, 샌드, 철새 항상 왔다 갔다 옛날에 정몽준 밑에 왔다 갔다 하던 그 김민석이라고 있잖아요. 네. 지금 정책위 의장이죠. 그 사람 또. 이자가 옛날에 그 광주에 그 민주운동 광주 있잖아요. 네. 5.18 전야제가 술자리 가가지고 옛날에 그 새천년 노래. 세천 노래방에 그때 송영길이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춤추고 있잖아요. 네. 그때 박노해. 네. 그때 그게 이제 그 김민석인데 이자는 이게 그 여자를 2명 끼고 있었죠. 야 여자 1명으로 마음에 안 차. 여자 2명을 옆에 끼고 뭔가 이게 김민석입니다. 네. 그때 그런 자. 3번. 그게 이제 넣었죠. 네, 세 번째. 그다음에 그 세 번째 남인순이라고. 아우 저희 소파 저희 쪽. 저 피해 호소이라는 거 아니야. 네. 아니, 박원순이한테 피해본 네. 그 여성. 네. 그걸 피해자가 아니고 피해 호소이라고. 네.
끝발 때려잡아야 되는데 우리 선수. 김건식 선배가 있죠. 네네. 송파병에 네네. 김건식. 네. 그게 또 여자 나왔어요. 근데 네 번째 놈이 될 것 같아. 네. 홍익표라고요. 홍익표 여기 요지역 서초. 야, 홍익표가 요즘에게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내가 지역구 괜히 옮겼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는 성동구예요. 거긴 민주당이 많죠. 중구 성동구가 세잖아. 네. 그래서 삼선에서 임종석이 친구거든. 임종석이 다음에 삼선에서. 근데 설마 내한테 4번 기회 주겠나 지금 공천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자기는 험지가겠다가 서초로 온 거야. 근데 지금처럼 이재명이가 표가 없죠 여기는. 이재명이가 힘이 있고 자기가 이렇게 힘이 있었으면 거기서도 공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다시 돌아가기도 그렇고 지금 이게 플랜카드 다 걸어놨잖아. 서초구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안 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이자가 네. 저번에도 이게 박강원하고 이자 붙었거든. 제가 보는 시각은 홍익표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요번에 돼봤자 몇 달짜리야. 왜? 바로 총선이잖아. 그쵸. 근데 서초동에서 총선이 돼? 바로 떨어지겠지. 원내대표가 마지막이겠네. 정치. 이자가 예. 입이 하수도입니다. 입이 하수도. 아주 이게 입이 거칩니다. 생긴 거와 다르죠. 옛날에 뭐 그때 예. 귀태라 그랬잖아. 박근혜 대통령. 네. 와. 태어나서는 안 될 그 귀신처럼 귀태. 아유 나쁜. 이게 홍익표입니다. 네.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완전히 완전히 이재명 똘마니들 4명 노가 누가 된들 이게 당이 화합이 되겠습니까? 저는 결국에 원내대표 선거를 계기로 네. 당은 사실상은 이미 분당이고 네. 곧 아마 이제 공천 시즌 올 거 아니에요. 네. 곧 아마 저는 분당이 된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너무 깔끔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남윤인수는 저도 이제 그 지역에 선거를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지역에 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플랜카드 정치만 합니다. 그래서 플랜카드는 엄청 돈을 쓴대요. 플랜카드는 주별로 바꿉니다. 그래서 남윤인수도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빠이빠이예요 다. 하나씩 그래서- 이제 안 보겠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네네. 지금 이게 민주당이 막 반대파를 척결해가지고 수박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저번 방송에서 그랬죠. 수박을 자기들은 개딸들은 수박을 1, 2, 3등급 분류했더라고. 우리가 이게 범죄자 분류하듯이 네. 가장 나쁜 새끼 수박 3개는요. 그건 이제 그 가결표 던진 놈들. 그다음에 수박 2개는 기꺼이나 무효한 놈. 그다음에 수박 1개가 이제 그 부결을 했는데 반 이재명. 그게 박강원, 고민정 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걸 수박 1개를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등급을 나눴네. 역시 완전히 공산당이에요. 지금 예. 수박을 깨려고요. 이러다가 이게 진짜 당이 수박처럼 깨지는 지금 이게 완전히 이제 이재명 1인 체제. 네. 아까 말했지만 더불어 공산당으로 네. 유일 체제. 네.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예측하기로 아까 이야기했잖아. 이재명이가 구속이 되고 네. 급속도로 구심점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지도가 서서히 호남부터 폭락합니다. 폭락해요. 네. 그러면 이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세력은 한 줌의 흙도 안 돼요. 거의 정치판에서 영구 퇴출되면 쓰러집니다. 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라지고 오네요. 오히려 이게 야당의 주류는 다시 문재인이 상황 필두해서 이낙연부터 조국 네. 이렇게 재편이 돼요. 총선 우리는 이런 때요. 이런 야당과 싸워야 된다. 이걸 보고 우리가 대전략을 네. 세워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문재인 조국 시대를 또 본다는 것도 또 머리가 깨지지만 어쨌든 그놈이나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번에 총선은 저희가 제대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첼로체아 그 외에도 가짜 뉴스 생산자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김의겸이 김의겸 한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자들이 한결의 언론사의 인재였다고 합니다.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끝까지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이런 자들,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하고 이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김의겸 왜 이러는 건가요? 김의겸. 지금 이게 워낙 가짜 뉴스가 많아서 네. 제가 이제 김의겸의 6가지 최근에 6대 그 최근까지 네. 중요한 것만 네네. 여기 적어왔고요. 네, 6대 거짓말. 정말 이게 거짓말 중에요. 제일 심한 게 자기 아버지나 고향 속이는 놈이에요. 원래 네. 진짜 아버지 속인 게 문재인 같은 놈입니다. 이제 자기 아버지가 친일파 맞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아니래. 아니 아버지가 40년에 공무원 시험 붙다가 조선 총독부에 근무한 거 맞잖아요. 아니래. 근데 그걸 박민식 장관 고소했다니까. 자기 아버지가 개장된 건 해방 후에 됐다고. 아니 해방 후에 개장되든 해방 전에 되든 친일파는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언제 됐는지는 일본에다가 이제 사실 좀 해봐야지. 일본에 물어보면 일본에서 기록이 올 거 아니야. 네. 너 만약에 45년 전에 개장됐으면 완전히 이거 무고로 잡아야 됩니다. 네. 근데 김의겸이 첫째 거짓말. 네. 첫째. 고향. 고향. 야, 전라도 고향. 아니었어요? 지금 이게 자기는 군산의 아들입니다. 군산에 출마한다잖아. 네. 가는 데마다 군산의 아들이래. 근데 이 김의겸이가 실제로 이게 경상북도 도당에 그때 그 최강욱이하고 네. 김의겸이가 토크쇼를 해. 네. 거기서 토크쇼. 네, 얘기 중에 그때 제가 김의겸이가 토크쇼 하면서 최강욱이하고 한 말을 적어왔어요. 잘 적어줬어요. 그때 한번 해주세요. 김의겸에서 빙의해서 한번 해주세요. 일부 언론에서 네. 저를 군산 출생이라고 하던데 저는 군산이 아니고 경북 칠곡 외관읍 출생입니다. 아이고야. 지금 토크 콘서트가 열리고 있는 이 칠곡 문화원 이게 내가 태어난 곳입니다. 제 집터래. 군산은 네. 공무원이신 부모님이 새 발령기로 받아가가지고 학창 시절 보낸 제2의 고향입니다. 아이고 문제는 똑같네요. 고향이 칠곡이야. 자기가 토크쇼 하고 있는 그 문화원 터같이 태어난 데래. 근데 지금 어디 가서 군산의 아들 뭐 군산에서 이게 새빨간 거짓말. 네, 군산 시민들, 군산 민주당원들이 내쫓아 주십시오. 네. 이게 고향까지 속이면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죠. 그러네요. 아 오죽하면 고향까지 속여요.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순서대로 보자고요. 네. 시간 순대로. 네. 두 번째 순서입니다. 그때 한겨레 대기자인가 뭐 무슨 대기자야 대기자는 대기하는 인간. 소기자도 이렇게는 안 쓸 거야. 대기하는 대기자라고 글을 쓰는데 네. 그때 그때 탄핵 때 기획하면서 김의겸이가 그때 그 우리 정동춘이라고 있죠. 네. 서울대 스포츠학과 나와 박사까지 한 최고 전문가입니다. 정동춘. 네. 이분이 그 K재단 미르재단 할 때 K재단 이사장으로 왔죠. 네. 근데 그때 엄청나게 이게 화제됐어요. 최수원 씨 있잖아. 네. 최순실 씨가 다니던 단골 마사지 샵의 아이고. 원장을 거기 K재단 이사장 앉혔다. 이거 그때 대국민 얼마나 사기. 그쵸 난리 났죠. 와 이것 때문에 완전히 최수원 씨가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얼마나 이런 가짜뉴스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피해봤냐고요. 아우.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끌어내려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시작이. 아니 정동준 씨가 마사지가 뭐 마사지 손을 해본 적 있냐고. 스포츠학 학사 석사 서울대에서 박사입니다. 그걸 그렇게 스포츠 마사지로 바꿔버리는. 이놈 이게 지는 뭐 고대 놓았다고 이 김영애 고대법대 나왔어요. 네, 그랬어요. 지는 고대 놓았다고 막 자랑하는데 서울대에서 석사 박사 하신 분이에요. 마사지. 이것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얼마나 그때 최성원 씨 K재단 했냐고요. 아.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에 엄청나게 죄를 진 네. 이런 자입니다. 이 거짓말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김희영 지금도 진짜 사과 안 나쁜 해요. 놈이네요. 진짜 나쁜 놈이었네요. 예. K스포츠 이사단이 우리 오빠 기억나죠? 최서원 단골 마사지 센터장이다. 아유. 이거 엄청난 이게 거짓말 아닙니까? 네. 아니, 나라를 농락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큰 거짓말을 합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그 세 번째 세 번째 거짓말. 흑석동 동작구의 흑석동 있잖아. 흑석 의예감 선생. 이게 그때 대변인이죠. 네. 대변인은 급수가 낮아서 이게 관사가 없어요. 관사가 없어요. 네. 근데 그때 갑자기 관사를 들어간 거야. 이것도 불법이죠. 네. 그러면서 이게 전세금까지 빼가지고 돈을 탈탈 털어서 이걸 이게 우리가 영끌이랍니다. 그 대출도 좀 의심스러워. 영끌. 압력을 넣겠지. 청와대에 있으니까 대출 있잖아. 네. 대출도 압력 넣었을 거야. 이래가지고 이게 완전히 돈을 탈탈 털어가지고 건물을 투기를 한 거죠. 지금 많이 올랐죠. 네. 자기는 뭐 이게 기부한다는데 기부도 얼마나 했을 거야. 기부 내역도 안 밝히잖아. 이렇게 완전히 투기를 했는데 관사 재테크를 하죠. 네. 투기를 했는데 진짜 거짓말이 가능성이 뭐냐? 이게 크게 문제됐잖아. 네. 그랬더니 뭐라고 언론을 하냐면 자기는 그때 그 건물 살 때 네. 자기는 이게 문재인이 모시고 비행기 타고 외국 가고 있었다. 이거는 이게 부인이 다 알아가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건물 사는 걸 몰랐다는 거야. 아이고 흑서가 아주 새까맣다 새까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그러면 이게 다 전세금 빼가지고 영끌해가 건물 사면 그러면 이게 길거리에서 잘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게 관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부인이 어떻게 알았냐고. 아이고. 부인이 관사에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이 말은 이게 김의겸이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김의겸이가 야 해라 살아. 부인한테 내가 이게 우리 관사에 들어가면 돼. 그 관사에 백 써가지고 편법 들어가면 되니까 당신에게 우리 그 보증금 필요 없어. 여기까지 모아.
그리고 이게 최대한 내가 지점장한테 부탁해서 네. 대출 끊을 때 이게 사. 영끌. 이거 아닙니까? 이걸 아유. 이게 부인한테 다 뜨는 게는 이게 조국하고 똑같네. 이놈 이게 범죄자 떠나서 이거는 남자도 아니야. 아유. 저 이런 놈 제일 싫어합니다. 이 남자도 아니야. 설령 이게 지는 몰랐다 하더라도. 네. 아니 부인이 진짜 다 했다 하더라도. 아이고. 그래도 이게 책임은 가장인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네. 이래야 되잖아. 근데 자기가 관사 다 들어가라고 자기를 해놨고 네. 대출도 자기가 다 끌어왔지. 네. 부인 보고 해주느냐고. 아이고. 근데 부인한테 다 뜨는 게고 자기는 문재인 모시고 비행기 타고 가고 있대. 아니 이 건물 사는 게 하루 이틀 만에 결론 나느냐고. 네. 몇 달 동안 준비했겠지. 아이고. 여자분들 좌파랑 결혼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다 아내가 했다. 아, 내가 했다. 해가지고 아주 감옥 보내는 거 선수 아닙니까? 조국부터 김의겸도 이게 똑같은 인간이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아우, 지금 이게 세 어이가 번째. 없어, 어이가 없어. 아니 이게 네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 네 번째. 고향. 세 번째. 거짓말도 하도 고향. 많아가지고. 그다음에 최선 씨. 그다음에 흑수동 네, 투기. 거짓말 제조기네요. 한결에. 아, 네 번째. 네. 과론데 그 유명한 첼리스트 최하시. 아, 최하시 있잖아. 진짜. 저도 이게 두세 번 봤지만 술집에서 최하시가 이게 제보라고 떠드는데 지금 이게 저도 오늘 카톡 보니까 네. 제한테 제보가 한 세네 개 들어와 있더라고. 변호사님 방송하는데 이거 제보 들어가게 좀 해주세요. 아우, 별 이상한 것도 이런 많이 게 하루에 들어와요. 몇 개 들어와요. 저도 와요. 이거 그러면 내가 방송 다 하고 어이 김의겸 씨 어떻게 생각해요? 물으면 이게 질문입니까? 폭로지. 그리고 제보 들어온다고 검증도 안 하고 다 하느냐고요. 팩트 체크를 안 해요, 쟤네들은 진짜. 말도 안 되게 채하고 동거하던 남자가 녹음해가지고 채아 씨가 집에 외박에 못 들어가니까 핑계댄 걸 동그라미 그것도 동그라미 이놈도 이게 알아 가짜인지 이게 근데 물물하고 녹음해가 준 거거든. 저 악의적. 그러면 이게 김의겸이 대변인이니까 알잖아. 이걸 국회에서 털었잖아요. 이게 서초서에서요. 네. 작년 4월달에 조사하고 조사를 안 해. 진짜 자범이에요. 아니 서초경찰서 왜 그러냐고. 작년 4월달에 서면 조사했더라니까. 서면. 그리고 지금까지 1년 5개월 지났잖아. 이 경찰서장 뭐 하느냐고. 아유, 경찰서장도 경질해야 됩니다. 아니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왜 김의겸이 빨리 안 잡아냈냐고. 네, 짜고 치는 거로 보이죠. 와,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쭉 찾아봤더니 작년 4월에 서면으로 조사하고 아직 안 잡아놓고 있잖아요. 빨리 조사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나라가 두동강 났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 이게 엄청난 거짓말이잖아요. 시대의 거짓말입니다 이거. 김의겸은 이렇게 거짓말 한 번 할 때마다 건물 하나씩 오나 봐요. 이 옛날에 사람은. 조선시대 같으면 야 너 이게 왕이 뭐 예를 들어 이게 연산군 왕이 너 밤에 어느 집에 뭐 예를 들어 성종이 어동 집에 가가지고 하룻밤 잤다 이러면 이게 헛소문이면 바로 그 자리에서 목을 베버려요. 사형입니다, 사형. 바로 그 자리에서 네. 이걸 부대시라 그래. 부대시 조선시대 사형수들 있죠. 춘분에서부터 추분까지는 사형 안 시켜. 날씨가 좋은 길일이잖아. 네. 겨울에 사형 시켜. 근데 진짜 나쁜 놈들은 그 자리에서 목을 베버려. 그래가 죽은 게 허균이죠. 홍길동전. 허균 있잖아. 와, 그랬군요. 이 허균이 그 혹시 무민해가지고 막 오랑캐 쳐들어온다고 한양 사람들 피난 가다가 그 죽었죠. 광해군 때. 지금 이게 이 김의겸이 엄청난 죄입니다 이거. 이거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저는 빨리 처벌해야 된다. 빨리 처벌해야 이것도 됩니다. 진짜 시대 가짜뉴스 아닙니까? 제일 큰 가짜 뉴스죠. 이게 네 번째. 네, 네 번째 아직도 멀었어요. 다섯 번째. 뭡니까? 다섯 번째는 유일하게 사과한 놈이야. 야, 진짜 이거는요. 공당의 대변인이 EU 대사를 만났잖아. 네. 유럽에 EU 대사 만나고 나서 브리핑을 거짓말해가지고 대사가 항의해가 이거는 사과해서 이것도 엄청난 이거 외교에서 가짜뉴스 이거는 진짜 상식 바뀝니다. 와, 왜 거짓말을 이건 이유가 이게 뭐예요? 뭐냐 하면 네. EU 대사를 만났는데 대사가 하지도 않은 말을 김의겸이가 브리핑을 하는데 이제 윤석열이 깔라고 한 거죠. 그쵸. 뭐냐면 이렇게 한 거야. 김대중 노무현 때는 남북 긴장이 돼도 대화 채널이 있어 해결책을 찾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남북 채널이 없어가지고 해결책을 못 찾는다. 아이고. 이 말을 김의겸이가 EU 대사가 했다는 거야. 아유. EU 대사가 진짜 이 말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윤석열을 까는 거잖아. 네네. 김대중 노무현. 근데 EU 대사가 들어보니 자기는 그런 말 꺼낸 적이 없어. 얘네는 막 던지고 보는 거예요. 야 어떻게 외교까지 거짓말합니까? 아, 이제 잡아둬야 그러니까 될것 이제 같아요. EU 대사가 항의하니까 네. 김의겸도 겁나잖아. 네. 이건 나라 간의 문제니까. 그래서 이게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한 유일한 처음으로 겁니다. 처음에. 걸리니까 장경태 그놈도 뭐야 그 김건희 여사 그때 뭐 캄보디아. 뭐랬다 캄보디아 했다고 얘 왜 이러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저 방송 같이 했었는데 근데 얘 거기 그쪽에 가면 다 그렇게 되나 봐요. 가짜 그러니까. 뉴스 배포자가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외교 문제. 이게 다섯 번째. 네. 자 그다음에 마지막 거짓말. 여섯 번째. 네, 여섯 번째. 바로 이게 이번에 판사.
내일 그 재판하는 유창훈 판사. 어우, 있죠. 유창훈 판사가 재수를 했지. 예. 한동훈은 이제 바로 들어왔지. 공부를 잘해 한동훈이가. 네. 한동훈은 이게 나이는 73년생 똑같은데 네. 한동훈은 바로 들어오니까 서울법대 9학번이야. 9학번. 근데 판사는 재수해가 93학번이야. 93학번. 근데 자기는 똑같은 9학번이고 친하니까 수원에 있는 사건을 이불로 판사를 선택해서 아이고. 서울로 딱 고 판사한테 가져왔다. 지들을 사건 지들처럼 하는 줄 아나 봅니다. 근데 이거는 아유. 진짜 거짓말인 게 학번도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설령 학번이 같아도 문제예요. 자, 학번이 같아도 서울법대 제가 서울법대 90이잖아. 네. 서울법대 270명이야. 그러면 이게 학번이 같아서 친합니까? 여기 교묘한 거짓말이잖아. 이름도 모르고. 그렇죠. 제가 친한 사람 10명도 안 돼요. 10명도 안 돼. 아니 학번이 270명 중에 어떻게 다 친하냐고. 그럼요. 그리고 우리 동기 중에 좌파들이 많아. 서울대법대 그랬구나. 그 김태훈이라고 대장동 수사 책임자 서울중앙지검의 4차장 검사도 저 동기입니다. 또 서울대 8위학번 중에 조국이도 8위학번이에요. 아우. 나경원 원희룡이도 8위학번이요. 아. 그럼 이게 둘이 친하냐고. 나경원하고 조국이 친하냐고. 완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네. 그러니까 교묘하게 동기당을 동기로 만들고 그다음에 설령 동기라 하더라도 이게 친하다는 보장이 전혀 없잖아. 네. 이거는 지출처 친하다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검사가 어떻게 판사를 정해. 옛날에도 수원 걸 서울에 왔지. 그러니까. 그럼 서울 걸 수원 보내느냐고. 그러기에 판사 3명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게 어떻게 딱 날짜 그 줄을 맞춰 바로 그냥 원로를 한 거죠. 막 던지는. 그러니까 이게 전부 거짓말이야. 동기도 거짓말, 친하다는 것도 거짓말, 검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거짓말. 네. 완전히 뭐 이거 조항조 노래를 치면 모든 게 거짓말이야. 뭐 사랑한다는 말도 거짓말, 돌아온다는 말도 거짓말, 뭐 입만 열면 거짓말이잖아. 그 노래 있잖아. 그 조항조의 거짓말. 이게 지금 김어겸 이놈이 한 건에서 거짓말 투성이에요. 거짓말 이거 내 입을 철아야겠네요. 어떻게 그러니까. 입으로 이렇게 죄를 여러 이걸 가지 보고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면 또 이게 이 거짓말을 믿은 사람은 야 판사가 한동훈하고 친해서 한 거 아니냐 이거 아닙니까? 어이가 없네요. 이 진짜. 한동훈 장관이 고발한다니까 또 뭐 내 또 겁주느냐고 까부는데요. 진짜 이런 자들이 판치는 거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야 진짜. 이번에 그 고소하니까 진짜 좀 제대로 좀 검경 제대로 이게 수사해서 네. 좀 이게 빨리 저는 김학의 여타들 네. 배지도 빨리 띄고 그러기에 다시는 출마 못하도록 엄격하게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라 너무 이렇게 중요합니다. 촉구합니다. 네, 정말 일벌 100개에서 나라 국기 문란죄 아닙니까? 어떻게 국가를 뒤흔들었잖아요. 지들이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는 것까지 하면서 맞들려가지고 이거 가짜 뉴스도 맞들린 거예요. 제가 볼 땐 중독이에요. 가짜 뉴스 중독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못 끊고 있어요. 인간은 어디다 넣어야 되냐면 가짜 뉴스가 유포가 안 되게 감옥에 쳐 넣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의겸 이제 갈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의겸 굿바이. 입까지 좀 이렇게 테이프 붙여서 감옥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연쇄살인으로 사형을 확정받고 대구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유영철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지난주에 서울구치소로 이감이 된 것으로 24일 전해졌는데요. 저 위에 사형수들 3분 있는데요.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이 3분 정말 한동훈 장관이 이제 정말 거학과 싸우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사형제도와 또 이런 정말 악한 범죄자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바로 볼 수 있도록 서정훈 변호사님이 오늘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 네. 조선 제일의 금객, 조선 제일 금, 네. 이면석의 조선 제일 혀, 한마디로 이 문과 무를 겸비한 네. 조선 제일 혀 실력도 있죠. 네. 그다음에 칼제비니까 이번에 그 사형수들 얼마 전에 왜 기사 났죠? 사형장을 정비하고 있다. 사형장이 먼지만 쌓여 있었거든요. 네. 우리가 여기 97년인가 사형 집행하고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제 그 사형 폐지국처럼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형 받은 놈들이 또 지금 여기 완전히 교도관도 때리 패고 개판이야. 맘대로 아니 어차피 나 못 나가고 죽진 않을 거 아니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그 사형장을 시설을 다시 한번 완비를 했고 네. 우리 그 군대는 총사령입니다. 네. 우리 형법에는 교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목을 매달아 교수형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털 걷던 데 먼지만 쌓여 있으니까 좀 이게 정비를 한 거죠. 네. 사형장을. 해야죠. 근데 아무래도 이게 사형 집행하려면 서울구치소가 제일 좋아요. 뭐 지방에서 좀 하기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서울에 쫙 정비해놨고 사형수들 서울로 다 모아. 네. 다 모아. 이렇게 지금 모으고 있는 거예요. 집행은 이제 좀 더 여러 수렴 해봐야 되겠지만 네. 지금 이렇게 겁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네. 법무부 장관이 사인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결정 안 합니다. 형의 집행은. 네. 지금 이게 국민들이 세 명. 원합니다. 예. 세 명이 왔잖아. 유영철, 네. 강호순, 아우. 정두영. 네. 이 자들이 합쳐가 죽인 사람이요. 39명입니다. 아, 39명이야. 그러네요. 유영철이 20명. 여성 등 20명. 네. 2005년 사형 확정. 2005년이 아직 있잖아. 그다음에 강호순이는 아내와 장모 여성이 10명. 네. 2009년에 확정됐죠. 아, 그다음에 정두영 여성과 노인 9명 살해 2001년. 네. 지금 이게 20몇 년 있잖아. 네. 이 자들이 반성도 안 하고 교도관을 때려 패고 지 맘대로 이게 교도소 가면 왕이야. 아. 사형수하고 이게 옆방에 있으면 독방을 주면 다행인데 네. 한 방에 있으면 일반 재수들도 겁이 나가 못 살아요. 저는 이 사람들 유영철부터 이 범죄를 프로파일링 했던 교수님한테 수업을 들었는데요. 그분이 이 사건들을 다 하고 나서 이빨이 그냥 다 빠졌대요. 그러니까 너무 추악하고요. 어느 정도냐면 여자 한 명을 살해하기 위해서 그 동네에 그 몇 번을 돌고 여자들이 몇 시에 들어간지 패턴까지 확인한 다음에 방망이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방망이로 뒤를 내리쳐서 가슴팍을 찔러서 죽이고요. 그 쾌감, 그 살인자들의 이 똑같은 패턴으로 죽이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잡히지 않는 것에 대한 쾌감을 갖고 있고 그냥 어떤 궤도가 되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형제도 저는 다시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이게 치안을 보면요. 네. 우리가 사형제도를 없앤 이유 중에요. 네. 이유 중에 몇 년도에요? 아니 우리 아직 있죠. 아직은 근데 있죠. 집행을 안 하고 있죠. 집행을 안 하고 있죠. 지금 받은 사람이 사형수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게 몇십 명이나 되죠. 지금. 네. 근데 사형을 이게 안 하고 있는 집행 네, 네. 가장 큰 이유가요. 뭐냐면 이게 오판의 가능성이에요. 오판. 무슨 말이냐면 이게 혹시라도. 어떤 놈이 살인범이라 가지고 사형을 시켰어. 근데 나중에 진짜 범인이 잡혀버려. 이러면 이게 죽은 사람 살릴 수 없잖아. 그렇죠. 이런 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근데 지금 이게 오판 가능성이 없는 게 예를 들어 이게 뭐 분당에서 이번에 묻지마 살인 난동 봤잖아. 네.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보잖아요. 여러 사람 죽이고 있는 현장을 다 네. 요즘 CCTV 다 CCTV 찍잖아. 다 찍고. 다 봤잖아. 네. 이게 그놈이 오판할 일이 있습니까? 없죠. 따라서 저는 이런 게 연쇄 살인범이나 묻지마 살인범 네. 이 자들은 이게 오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형이 집행되는 거고 두 번째 저는 필요한 게 그러면 사형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느냐? 있어요. 맞습니다. 있어요. 뭐냐면 이게 옛날에요.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전 세계에서 옛날에 살인율이 제일 낮았어요. 네. 우리나라가 몇 년 전까지 160에서 170이 왔다 갔다 했어요. 일본은 지금도 170이에요. 네. 거의 꼴찌입니다. 살인범이 없어 일본은. 엄하게 다스리고. 일본은 사형수가 있어요. 사형제. 근데 우리나라 사형 안 하는데 지금 100이 안에 듭니다. 지금 인구 10만 명당 사형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지금 이게 치안이 안전한 나라에서 정말 이게 불안해서 어디 밖에도 못 나가는 우리 이번에 봤잖아. 장갑차 설치하고 경찰이 묻지 봤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저는 사형하고 전혀 관계가 없을까? 아무래도 이게 사형이 있으면 네. 좀 이게 범죄자들도 나도 이게 잡히면 사형 당하는데 네. 한 번은 이게 되돌아본단 말이죠. 이걸 우리 법률 용어로 일반 예방 효과. 네. 범죄자가 잠재적인 범죄자인데 범죄를 좀 이게 주제에서 안 저지도록 예방하는 네. 이런 효과가 저는 있다. 네. 이미 통계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네. 이래서 이게 우리 형벌의 가장 큰 거는요. 네. 형벌이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응보형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야. 응보형. 죄를 지은 만큼 돌려주는 거야. 어떤 놈이 내 팔목을 자르면 그 놈도 팔목을 잘라야 돼. 어떤 놈이 내 눈을 찌르면 그 놈 눈깔을 빼내야 된단 말이야. 얘는 눈, 얘는 이. 그리고 이게 어떤 놈이 내를 죽이면 나도 그거 죽이는. 이게 바로 동해보복. 같은 정도의 보복, 동해보복. 한무라비 법전. 네. 이에는 이 눈의 눈. 네. 이게 동해보복이에요. 네. 이걸 응보형주의랍니다. 네. 물론 이게 형벌이라는 게 뭐 교화도 하고 뭐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형벌의 본질은 응보예요. 네. 죄를 지은 놈한테 그 죄만큼 되돌려 주는 거죠. 네, 그래야 그 점에서 없어지죠. 저는 이게 사형제 부활도
필요하다. 너무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런 정말 아이 키우는 특히 딸 엄마들은요 무서워서 못 보내겠어요. 뭐 어디서 미친놈들이 나와서 칼을 휘두르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대한민국 범죄가 지금 너무 심해졌잖아요. 저는 상담을 하는 사람이지만 너무 심한 정도의 이게 고쳐지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한마디로 이렇게 형으로 아 저렇게 하면 죽는구나 해서 조금 자기 범죄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게 통계 정확하게 보면 97년 그때 12월이면 뭐 YS 때인가 네. DJ가 98년에 됐나요? 하여튼 아마 그쯤 될 겁니다. 네. 97년 12월 달에 사형수를 23명을 상식해버렸어요. 23명을. 근데 예, 그 DJ까지는 이후에 했네요. 예. 그 이후에는 사형을 집행 안 한 거죠. 근데 YS 때부터. 지금 사형수가 59명이네. 59명. 59명. 그중에 저는 흉악범들 있잖아. 네. 연쇄살인범. 네. 이런 자들 한 30명 정도는 네. 본보기로 집행할 수 있다. 네. 이래 봐야 되고 저는 한동훈 장관이 그금에도 큰 큰일 역할을 한다 하셨다. 봐요. 네. 지금은 이제 사형장 정비했고 네. 그다음에 그 서울로 이감했으니 이제 여차하면 네. 서명 사인 안 하면 돼. 한동훈 사인 안 하면 좀 이게 집행하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우리 형법에서요. 네. 지금은 옛날에는 무조건 피고인의 인권, 피고인 인권 이랬잖아. 근데 지금은 중요한 게 피해자도 인권이 있다. 너기 죄지은 놈 피고인만 인권이 있냐? 그럼 이게 그러니까요. 피해자는 인권이 없냐? 피해자도 인권이 있잖아요. 피해자 인권 더 중요하죠. 아니 우리는 이게 일가족이 네. 그 대표적으로 이게 이재명이 조카 같은 놈이잖아. 네. 이재명이 조카 같은 놈 데이트 폭력은 데이트 폭력이야. 근데 여자 스토킹하다가 죽이가지고 이게 여자하고 저 엄마 다 죽였잖아. 나쁜 아버지 떨어지가 평생 불구됐잖아. 이 이재명이 조카 같은 놈 사인시켜야지. 그럼요. 어떻게 빼줘요 그거를?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따라서 저는 정관 써서. 앞으로 이게 이런 우리 국민 여론조사든 네. 이게 의견 수렴 공청회 해가지고 네. 빨리 이게 좀 이번 윤석열 정권 때 네. 한동훈 장관 때 좀 이게 법치를 한번 살려보자. 아 너무 저 이래 좋습니다. 이러라고 두 분을 특히 윤석열 대통령 뽑았고 정말 법무부 장관으로 우리가 큰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 이제 탈북하신 분들한테 들어보면 북한에서 여기 간첩을 내려 보내잖아요. 그럴 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무리 극악무도하게 니들이 해도 한국은 안 죽인다. 그게 지금 이 간첩 나라가 된 거예요.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간첩들이 걔네들도 무서워한대요. 한국 가면 죽는다고. 나만 내려가면 죽으니까 빼는데 지금 내 빼는 인간이 하나도 없대요. 그거 척결하려면요. 공산당들 진짜 척결하려면 저는 사형제도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형제 부활하면 네. 제일 무서운 게 제일 무서워하는 게 문재인이에요. 이재명이 범죄는 제일 높은 게 무기징역이야. 이재명이 맞다. 범죄에는 사형은 없어. 네, 국가까지는 저기 전 아니까 무기징역이야. 자법이니까. 왜 뇌물도 1억 넣으면 무기징역, 배임도 50억 넣으면 무기징역, 전부 이게 무기징역이야. 근데 문재인이 죄는요, 특히 여적죄라고 있잖아. 여적죄라는 게 적국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아, 뭐냐면 이게 임진왜란을 하는데 일본하고 함께. 일본 놈 편에 붙다가 우리 조선의 지형 길을 안 내주는 거야. 이런 게 여적죄입니다. 네. 뭐 6.25 때 그 손혜원이 부모도 그랬죠. 6.25 때 막 빨치산 활동을 한다. 이게 다 여적죄입니다. 네. 적국하고 이롭게 하는 거잖아. 그건 사형이네요. 그럼 이게 문재인도 9.19 합의라든지 적국하고 이렇게 하면 여적죄가 되면 네. 이게 사법고시 시험 문제 단골 문제죠. 사법고시 시험 문제 중 이런 거죠. 다음 범죄 중에서 절대적 법정형인 범죄는 뭐냐? 1. 살인죄, 2. 여적죄, 3. 간첩죄. 여적죄 이게 이거. 나오잖아요. 네. 그게 왜 여적죄냐면 그게 아직도 나오나요?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죠. 이런 걸 이게 우리가 상대적 법정형이랍니다. 네. 범위가 있잖아. 네. 상대적 법정형, 살인 같은 거. 근데 여적죄는 유일하게 우리 모든 형법의 범죄 있잖아. 네. 중에 유일하게 여적죄는 사형에 처한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 아, 그게 굉장히 이걸 벌벌 절대적 떨겠네요, 법정이라 사형제. 그래. 네. 절대적 법정형. 그럼 이게 문재인이가 제일 겁나지. 사형제 부활하면 이게 내 죄인데 이럴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걸 위해서라도 빨리 이게 사형제는 부활시켜야 된다. 네. 여러분. 아, 너무 또 오늘 또 명쾌하게 또 바로 보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형제 부활 정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국민들을 위해야 되고, 죄인들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계속 범죄가 아직도 늘어나고 있다는 건 그 아직 척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하나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중에 지금 코피가 흘리셨다 그래요. 그래서 유엔 총회 참석 기간 47개국 정상과 만나서 우리 수출과 해외 진출 확대 그리고 투자 유치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이 윤 대통령이 링거 맞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네. 아니 20며칠 단시간 넘으면 멀쩡하고 지금 이게 진짜 나라 살리러 야 돌아다니는 대통령 20며칠 커피를 흘리든 뭘 흘리든 이재명이가 흘려야지. 아니 그 단시간 넘으면 팔팔하고 영양제 맞고 있고 윤 대통령이 이제 그 정말 이게 이게 얼마나 고생합니까? 네. 그때 거의 뭐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외국 정상들 초단위로 만났잖아. 네. 근데 오자마자 헬기를 타고요. 아. 또 이제 그 대백제전이라고 있어요. 네. 우리 백제가 한류의 원조입니다. 우리 삼국 사기를 쓴 김부식이가 신라 사람이잖아. 네. 신라 중심으로 써가 그렇지. 실제 이게 백제가 문화적으로는 한류의 원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백제 충청도. 대백제전이 중요하거든. 헬기 타고 갔잖아. 네. 이렇게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네. 이렇게 이제 그 불철주야 고생하는데 근데 이 민주당 이놈들은 뒤에서 칼이나 꽂고 계속 이 대통령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게 자해행위를 했잖아요. 네. 이게 저는 문제고 네. 아마 이게 윤 대통령이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저는 현직 대통령이 이 코피를 쇼로 할 수 있냐고. 아, 코피를 이게 내가 코를 후비가지고 피나게 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코가 아파. 제가요 옛날에 코피 좀 흘렸어요 공부할 때. 공부 많이 했어요. 제가 고시 공부할 때 코피 좀 흘렸어요. 10시간 정도의 코피가 나나요? 아이, 한 그 10시간? 한 4시간 자고 하루 종일 공부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너무 근데 이거 피곤하고. 정말 이게 저도 안 그래도 건강 걱정을 했어요. 네. 제가 여기 채널 A 방송에서도 만기 칠남 대통령이 하면 안 된다. 네. 대통령이 좀 이게 외교 안보는 대통령이 하고 내치는 이제 총리를 좀 보내든지 네. 이렇게 지금 한동훈이가 법무를 다 하고 원희룡이가 국도 잘하고 다 분열별로 잘하니까 네. 좀 이게 장관들한테 좀 맡기자. 네, 네. 이 제안도 제가 했는데 아마 이게 총리도 시진핑 만나러 갔었잖아요. 네,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워낙 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라를 위해 하고 있는데 뒤에서 칼을 꼽으면 안 된다. 그렇죠. 정말 이게 윤석열 대통령 빨리 이게 건강 네. 쾌차하시고요. 네. 정말 이게 더 나라를 위해서 이번에 엑스포까지 네. 유치되면 이제 완전히 대박이거든요. 네. 더 힘내시라.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 박수. 야, 우리 윤석열 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감사합니다. 정말 코피까지 흘리면서 나라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윤석열 대통령 저희가 서정 바라보기 또 멸콩TV에서 응원하고요. 또 더불어서 서정 변호사님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직 코피는 안 나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방송 많이 해가지고 정말 이재명 빨리 가야지 서정 변호사님 쉰다 이런 분들 계신데 서정 변호사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서정의 바로보기 정말 과연 누가 우리를 위해 일하는가 코피 흘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영양제 맞고 누워있는 이재명 정말 너무 극명하게 보이는데요. 또 사형제도 부활 한동훈 장관님 힘내십시오. 네, 국민을 위해 일해주시는 많은 분들 서정욱의 바로보기에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